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1동과 성도 2동에서 유정복과 박찬대가 얻은 표가 똑같았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은 곳이 인천뿐이 아니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뉴스를 차분히 그리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서로 다른 지역 간 후보별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가 인천을 넘어 전남 등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군 하의면과 여수시 상일동, 한평군 엄다면, 장성군 북하면, 광주 광산구 송정일동, 고흥군, 금산면, 보성군, 노동면 등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러한 사례는 지역 간 행정구역, 인구 구성, 유권자 성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점에서 의문을 낳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계적 우연성을 넘어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설명은 일부 지역의 경우 우연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전라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전남 신안군 하의면과 여수시 상일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506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42표로 두 지역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하의면과 여수 상일동이 일치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두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 숫자가 후보별로 일치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전남 지역에서만 4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평군 엄다면과 장성군 북하면에서도 민영배 후보 606표, 이정현 후보 57표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광산구 송정일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역시 민영배 후보 1401표, 이정현 후보 120표로 완전히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성군 노동면과 신안군 8군면에서도 민영배 후보 356표, 이정현 후보 42표로 동일한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고 인구 구성과 유권자 성향 역시 상이한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후보 간 득표수가 일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단일 사례가 아닌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데이터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집계 과정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 전반에 대한 보다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불거졌던 곳은 인천 연수구 송도 지역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송도 1동 사전투표에서는 총 4,546명이 참여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1,440표가 집계됐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송도 2동은 총 투표자 수가 4,539명으로 투표자 수는 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030표와 1,440표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각에서는 표본 규모와 투표 패턴에 따라 우연히 동일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서 동일한 숫자가 한 군데서가 아닌 몇 군데서 나온 이상 전산 조작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조작 여부를 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이 나온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말 잊기 어려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100%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투표자 수는 달랐단 말이죠. 투표자 수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득표수가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으냐,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뭔가 집계를 해가지고서 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송도 1동 거를 송도 2동에다 또 쓴 경우, 그러니까 송도 1동 다르고 송도 2동 다른데 이게 송도 1동 걸 송도 2동에다 갖다 쓴 경우, 복사한 경우, 복붙한 경우, 그래도 이건 엉터리가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뭐 선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말이죠, 뭔가 조작에 의해서, 뭔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미리 사전 데이터 값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그 경우라면 이건 완전한 부정선거가 되는 거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경우든 간에 말이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재검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것이고, 수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국정조사를 하면은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투표용지가 정말 부족했던 것인지 뭐 등등등등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지금 송도 1등에서 벌어진 일, 전남도에서 벌어진 일, 이와 같이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두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거 하나, 앞으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투표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도 사전투표를 폐지 못 시키면 이건 뭐 우리 국민이 말이죠, 그냥 뭐 잠깐 그냥 쇼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재선거를 외치고 이런 것들도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가정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외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다 이게 하나의 역사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고 하기에만은 너무나 다급합니다. 긴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 뭐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뭐 보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사전투표를 반드시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폐지 못 시키고 수개표 못하고 그러면 뭐 그런 얘기 뭐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또 4년 후에 뭐 2년 후에 또 그때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재선거까지 밀어붙여야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개표 의무화하고 끝장을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천뿐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곳곳에서도 지금 득표수가 두 후보가 동일한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이거야말로 데이터 값을 갖다가 조작해서 그냥 집어넣거나 아니면 뭔가 야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되게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는 것은 선관위가 밝혀야 되는 것이죠. 강심TV입니다.